해당 사연은 체코인 카롤리나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서 온 카롤리나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제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 요제프가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둘째가 생겼냐고요? 아니요. 요제프의 아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제프에게 새아빠라도 생겼나 싶으실 텐데요. 어떤 의미로는 맞지만 또 어떤 의미로는 틀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설명을 위해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년 전이면 2000년대 초반이죠. 당시 저는 꽃다운 26이었어요. 저는 체코의 리베르츠라는 도시에 사는데 체코하면 프라하가 가장 유명한 도시죠. 리베르츠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문득 프라하로 떠나고 싶어졌고 휴가를 얻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카를교예요. 그곳에서 저는 도시의 전경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경치에 너무 푹 빠져 있었는지 앞을 보고 걷지 않은 게 화근이었어요. 누군가와 부딪혔죠. 사과만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와 부딪힌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놓치는 바람에 큰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찻잔 세트였을까요? 운도 없지. 심지어 고가의 물건이었는데 상자 안에 든 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꼭 변상해드리겠다고 말했죠. 정말 죄송해요. 정말. 당장은 전액을 드리기 힘들어서 연락처를 주시면 곧 보내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앞을 제대로 안 보고 있었는걸요. 그래도 그 남자는 동양인이었어요. 한사코 괜찮다고 해서 고마운 동시에 미안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매달리는 건 그게 더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관뒀습니다. 그렇게 서로 갈 길을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여러 장소를 다녀온 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또 카를교를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카를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카를교를 지나야 나오는 숙소에 묵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남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연이겠지 싶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남자는 카메라를 들고서 풍경을 찍는 데에 여념이 없었거든요. 제가 신경도 안 쓰였을 거예요. 그렇게 또 다음 날이 되었고 어김없이 카를교를 지났는데 또 그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되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져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도 제게 반갑게 인사해줬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다음 날에는 함께 차 한 잔 마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술 한 잔 걸쳤습니다. 그와 가까워지면서 이름을 알게 됐어요. 정민이라는 이름이더군요. 정민 씨는 여행차 체코에 왔었고 가슴에 묻어둔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는 네로라는 유명 기업에서 근무하는데 원래 꿈은 사진작가였대요. 조심스럽게 그의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니 선뜻 보여주었어요. 가슴에 품은 꿈이라 취미로 소중하게 간직한 티가 나는 아주 아름다운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체코를 아름답게 담아주다니 고마울 정도였죠. 점점 휴가가 끝나가고 있어서 저는 리베르츠로 돌아갔지만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정민 씨의 연락처를 받아냈어요. 프라하와 리베르츠가 많이 멀지도 않아서 두 도시를 오가며 교류했고 나중에는 정민 씨가 리베르츠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결국 저희는 서로 좋아하게 됐고 숱한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나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걸까 생각이 들 만큼 행복했죠.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뜨거운 사랑도 끝이 나버려요. 정민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거기까진 이해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계속될 줄 알았죠. 사랑의 힘은 거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국으로 갈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민 씨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덧붙이더군요.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납득이 안 됐어요. 말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 이해해달라는 말만 하면 제가 어떻게 납득을 할까요? 하지만 더는 나와 사랑할 수 없다고 하니 언제까지 매달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놓아줄 줄도 알아야죠.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계속 연락할 수는 있었어요. 그가 메일 주소를 주고 갔거든요. 저희는 메일로 소통을 이어갔죠. 그게 저를 버틸 수 있게 했어요. 보통 이틀, 사흘에 한 번씩 답장을 받았는데 조금씩 그 텀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답이 오지 않아서 한 번 더 메일을 보내보았죠.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편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에게는 가족이 생겼어요. 바로 제 아들 요제프죠. 정민 씨가 떠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바로 알리지는 않았어요. 언제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던 차에 정민 씨와의 연락이 뚝 끊어졌죠. 처음에는 늦기 전에 지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차게 뛰는 심장이 엄마 나 살아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만 같아서 보통 독하게 마음먹는 것 아니면 절대 아이를 지울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민 씨의 아이라 그런지 정민 씨가 보였어요. 혼혈아들은 보통 그렇게 예쁘다던데 저희 요제프도 요정처럼 예뻤죠. 정민 씨가 참 건강한 사람이었는지 요제프도 아픈 데 없이 무럭무럭 잘 컸습니다. 저는 요제프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게 됐어요. 행복했죠. 한 가지 서글픈 점은 요제프를 볼 때마다 정민 씨가 생각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평생 정민 씨를 지울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정민 씨 생각만 났으니까요. 그래서 요제프만 키우며 평생을 살았더니 그때로부터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저는 벌써 40대 중반을 넘어섰고 요제프는 쑥쑥 커서 18이 넘어 성인이 다 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가자고 했어요. 요제프에게 자신의 또 다른 조국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지만 저도 한국이 궁금했죠. 정민 씨가 있을 한국. 정민 씨가 잘 살아있는지도 궁금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답장이 돌아오지 않을 편지를 한 통 더 보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 메일로 당신의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적어보냈죠. 요제프와 저는 한국에 오게 됐는데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그야 당연하지만 정민 씨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서울의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잘 몰랐고 인터넷을 잘 아는 요제프가 코스를 다 짜줬죠. 어디든 요제프가 가고 싶다는 곳이면 좋았어요. 그런데 꼭 서울에 있는 다리는 가보고 싶더라고요. 20년 전에 카를교가 떠올라서 말이죠. 서울에는 다리가 많더군요. 그 중에서 제가 유독 가고 싶은 곳은 한강 잠수교였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요제프와 그 길을 거닐고 있었는데 정민 씨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정민 씨와 만났던 곳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지만 같은 다리 위에 정민 씨를 쏙 빼닮은 요제프가 웃으며 저를 부르고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상념에 젖어 강을 보며 걷고 있는데 요제프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요제프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부딪히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뜨렸고 케이크는 다 뭉개졌죠. 이럴 때는 보통 상대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잖아요. 분명히 그쪽에서 먼저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이 요제프를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지 3초도 지나지 않아 지난 세월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요제프와 부딪힌 남자는 요제프와 너무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정민 씨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과 너무 닮은 얼굴에 요제프도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정민 씨는 저를 봤고 저희는 서로를 인식했어요. 20년 만이어서 어색했죠, 당연히.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민 씨는 올해 안에 체코에 와서 저희 모자와 함께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기로 했거든요. 20년 전에는 왜 그렇게 떠났냐 물으니 실토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독하셔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간 거였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던 거죠. 꼭 김 회장의 장녀와 결혼하거라. 이 아비 부탁이다. 20년 전 정민 씨는 한국의 유명 기업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일반 직원이 아니라 기업 오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재벌이라서 자식들의 결혼 상대도 꼭 수준이 같아야 했던 거죠. 자초지종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저와 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아내에게 들켰었다네요. 아내라는 사람은 정민 씨와는 달리 정민 씨를 사랑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집착 수준이었다고 해요. 정민 씨가 저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하지 못하게 해서 정민 씨는 반려인에 대한 도리를 지켰지만 아내는 이 사실을 집안의 모두에게 알리면서 정민 씨를 불륜남 취급하다가 탈선을 해서 본인이야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해요. 아내에게 원래 정신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달이 난 것이었죠. 관계가 파탄이 나자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6년이나 참았다고 해요. 천만다행인 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
그 뒤로 평생 혼자 살며 일만 하다가 저를 다시 만난 거였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요. 지금은 덤덤하게 말하지만 사실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그의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결국에는 이해하게 됐죠. 이웃에는 아침마다 정민 씨와 통화를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릭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